자, 교재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1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토지에다가 갑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할 거예요. 여기서 불허가 처분이 나면 갑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이때 갑은 국민이에요. 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까 이래서 만든 제도가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자, 이거를 이런 토지에다 이런 건축을 건축하는 게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허용이 된다라면 허가 신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국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보는 걸 예방하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1번에 함정 3개 있어요.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 체크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잖아요. 두 번째 허가권자에 체크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각호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하이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에 2번 동시 신청입니다.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 영향 검토를 체크합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냐 중요하잖아요. 그냥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러고.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줄거 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소규모 대규모 따질 필요 없어. 그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면 환경부하고 협의하냐 국토부 협의하냐. 협의가 누구냐 환경이니까 누구? 환경부하고 협의한다. 환경부하고 협의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받으면 입지, 건축물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해서 대, 안 대 결정해서 체크합시다.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공보에 공고하라 이러지 말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대, 안 대 알려주고. 자, 2번 보기 전에 3번에 1번입니다. 3번 1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에 갖고 허가 받거나 신고 협의한 걸 본다. 1번 개발인 허가의 개, 2번 산지정 허가의 산, 3번 농지정 허가의 농, 4번 하천점을 하 해가지고 개산농하, 개산농하, 개산농하 받은 걸로 본다. 간평이나 한문이나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간평사 시험에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의제되는 게 아닌 것은 1번 도로접행 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문제 났다고.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개산농하 잡아놓고, 자, 이 4가지 받은 걸 본다. 왜 받은 걸 보냐? 위로 가서 2번 사전협의.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냐? 그러면 그것은 15일. 입지 규제가 며칠이었어요? 입지 규제 10일. 건축법만 15일. 나머지 법은 의제가 20일. 나머지 법은 의제되는 게 20일이에요. 20일. 5월달부터 그런 정리 하나씩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가서 사전결정 실효해가지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라.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그냥 허가해준다.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사전결정 효력상실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른다. 이제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기억하시고, 정리하게 되면 1번에 3개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하고 협의해. 그 다음에 2번에 1번 결정했으면 신청자한테 알리라. 결정했으면 공고하면 신청자한테 알리라. 알리면 의제되는 건 4개 있다. 개, 산, 농, 하. 왜 한글로 보냐?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15일 내 의견 제시. 실효 몇 년? 2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요. 넘겨보면 3번 건축인의 심의 실효인데 그쪽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여기서 잡아놓은 것은 같은 2년이니까. 자, 건축인의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 받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허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도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도 상실된다. 사전 결정이 허용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용결정이 효력 상실하듯이 건축인의 심의 거쳤는데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심의 효력도 상실된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2년이니까 이게 심의 효력 상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간평사 시험에서
작년, 재작년에 간평시험에서 한번 땄어요. 그럼 우리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심의 효력상실도 2년. 그 다음에 타이틀 2번 읽어봐요.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건축물의 종류가 말도 건축허가하고 권한자 등 해서 참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입니다. 그 법적 성질 처음에는 안 나와요. 10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하기 어려워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6월달에 한번 설명해 줄 거면 6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1번 허가 대상 해가지고 허가 대상. 건축 허가 파트는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건축에서 허가란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대수선 허가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세종은 없으니까 제주는 없으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허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할까요? 그러면 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이 허가 끝납니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자, 먼저 암기하기 전에 뭐 먼저 가냐 그러면 그 위에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그냥 바로 막 썼네.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은 그대로 써준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 원래는 뭐라고 했냐?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허가받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광역시에 허가받는다. 그 말을 써놓고 그 다음 밑에다 대통령령 이러고 써줘야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을 자꾸 우리가 읽어야지.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안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대통령령이라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뭐를 해가지고 증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봐봐요. 치사하게 연면적 10분의 2 틀렸다 이런 게 나와요.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해가지고 똑같이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이상이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요. 암기하고 단서까지 같이 단서 중요하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은 누가 한다? 군수구청장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안 합니다. 단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지. 단 그랬으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하더라도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다. 이 말은 초고층은 다시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심의를 거쳤다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이 얘기니까 반드시 암기, 반드시 중요하니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심의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니까 특광시장이 다시 한다. 자, 2번 도지사 승인 나왔죠. 도지사 승인.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도에서 건축합시다. 도에서 건축. 봐요.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 도지사까지 있는데 그냥 도지사는 없어요. 도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는 시장, 군수만 허가합니다. 시장, 군수만 허가하고 도지사는 뭐하냐? 도지사는 승인해줍니다. 승인해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시장, 군수가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받고 해라. 도지사 승인받고. 그러면 승인 대상이 뭐냐?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또 이런 게 잘 나와요. 도지사 승인 대상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했던 거.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빼고 똑같아요. 도지사 승인한다.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등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규모 없습니다. 그냥 위락하고 숙박시설입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나오면, 뒤에 암결력 쓰지 말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숫자 잡아요, 숫자. 3층이 나오든가 1000이 나와야 된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숫자가 없으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 숙박. 이것도 그런데 출제 잘 되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 저 밑에 이제 3번, 위락, 3번. 이거 다 했죠, 지금? 1번. 도의사 4년생이 1, 2, 3 했고요. 넘겨보면 이제 3번, 신고 대상 건축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볼 테니까 신고하고 건축해라. 신고하고 건축. 그래서 허가 대상 건물을 하더라도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며 미리 특자지 특자조 시군객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좀 많이 있는데 출제가 잘 돼요. 중요. 정 안 되면 표시해요. 1번, 3번, 5번에 기억, 니은. 안 되면 5개라도 암기해요. 다 암기하는 게 원칙이나 안 되면 예외적으로 1, 3, 5번에 기억, 니은 5개는 암기하시고 답은 주로 거기서 나오니까. 1번입니다. 1번. 바닥약계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증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약계가 연면적 10분 이내로 한정한다. 이게 신고 대상에 나오면 지문이 짤막하게 나오지 긴 거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1번은 지문이 길잖아요. 이렇게 다 쓰면 기는데 우리나라 출제는 바보가 아니야. 머리가 좋아요. 2층 인 건축물의 바닥약계 80인 증축 이런 식으로 낸다고. 단층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 70의 개축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지문이 확 짧아진다고. 그래서 1번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1층, 2층 그렇게 나온다고. 3층 내면은 복잡하게 길어지잖아요. 100% 1층, 2층 그렇게 내요. 1층, 2층 건물의 바닥약계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 이 얘기고. 2번 국계법 따른 관농자에서 관리농자는 경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 관농자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은 신고하고 해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지구단위, 방제, 붕괴 거기서는 3층 미만, 2m 미만도 허가받으라. 근데 시험 문제가 관리지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신고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가고 X 그래도 이의신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쓰다가 말잖아요. 거기서 관리지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이 신고하려면 지구단위도 아니고 방제, 붕괴도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정확히 다 맞춰서 쓰려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2번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냐?
관리지역에서 3층 이상이고 200 이상인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이 이해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낸다고. 아닌 걸로. 그러면 지문 짧게 해서 낼 수 있다고. 아닌 걸로는 낼 수 있어도 신고 대상인 걸로는 낼 수가 없다고. 3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 아니고 대수행정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지문이 짤막하니까 낼 수밖에 없고. 4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4번은 무슨 얘기냐? 주요금 해체금 등 대령에 대한 대수선. 이거는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을 무조건 신고거든요. 4번은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하면 된다. 내륙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은 3개 이상 수선, 포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6가지 순서 듣자. 수선. 신고하면 됩니다. 아예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의 기억. 아주 잘 나와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 어디서 하든 간에 도시든 지구단위든 어디서 하든 간에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높이 몇 메타요? 3m. 얘도 아주 잘 나요. 3m의 범위내 증축. 티귿 나온 적 없어. 무시하고. 리얼. 공업지역. 이거는 길 것 같지만 이게 끊기거든요. 3가지로.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하면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고 500 공장. 이 3개로 끊겨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 것 같지만 짧아요. 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그 다음에 미음은 지문이 엄청 긴데 책 쓴 사람이 대충 줄여 써놨어요. 너무 길어서 어른 표현을 못 나와요.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이 아닌 창고, 400이 아닌 축사, 작물 재배사. 근데 이것은 지문이 길어요, 사실은. 긴데 지금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얘도 어른 표현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틀리게만 나오죠. 농수산업을 경영해서 읍면지에서 500인 축사. 허가인가 신고? 허가. 신고가 안 되죠. 500 그랬으니까. 허가. 그렇게는 나와도 신고로 내려면 복잡하게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고 대상에 맞게 나오는 것은 1번, 3번, 5번의 기억, 니은은 맞게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다 틀리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용 건축물 나중에 6월달에 합시다. 그 밑에 3번 건축 허가 절차에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그건 알아서 읽어보세요. 2번 허가서 발급 알아서 읽어보고 3번 허가 거부 중요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구제할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 준수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체크합시다.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할 수 있다. 1번 줄 거요. 위락속박.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할 경우 해당 지의 건축물 규모 용 형태가 쳤고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에 부적합. 위락 속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에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요. 위락 속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시험 문제가 건축물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위락 속박. 위락 속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부적합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국계법 따른 방제지구 자연재해 대체법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체크합시다.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체크합시다.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사용 거시설치 부적합. 그러니까 다 잡지 말고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설치 거실 설치 부적합. 허가 거부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설치 거실 설치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거부 출제 잘 되고 한번 관련 인허가 등 이제 허가를 받으면 써요. 신고하면 똑같으니까 허가 받으면 쓰고 신고하면 다른 법에 의한 각종 허가 신고한 걸 본다. 의제되는 상. 허가를 받아도 이거 한 걸로 보고 신고해도 이거 한 걸로 본다. 의제되는 상.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인 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건축 허가 받으면 소방시설의 시공 신고한 걸 본다? 너는 인정 안 된다. 건축 허가 받으면 건축 신고하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건축 신고하면 소방관서와 동의 협의한 걸 본다? 그거는 안 된다. 소방은 안 된다. 왜 이렇게 건축 허가 신고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받은 걸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건축법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15일. 그렇게 15일. 4번 허가 신고, 허가 취소, 신고시효 4번도 중요, 4번 중요. 1번 허가권 허가받은 데가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체크합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한다. 하여한다. 다만 일에 해당 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크해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착수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허가받고 몇 년? 네, 2년. 허가받고 2년입니다. 2년. 1년이 아니고 허가받고 2년. 7월 18일부로 2년이에요. 2년 개정이 되니까. 허가받고 2년. 개정은 되고 시행일이 7월 18일이요. 올해 우리 시험은 작년에는 언제나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하는 법에 답한다. 우리 시험 공고 났어요? 안 났어요? 10월 28일이라고 시험 공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건 예전 공고. 확정 공고가 항상 7월 이때쯤에 나오거든요. 16, 17, 18 이때쯤 나오는데 이거 또 공고일 현재 그러면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공고일 현재가 아니고 이것은 시험일 현재입니다. 시험일 현재 시행하는 법에 의해서 답하시오. 개정된 거 모두 반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받고 몇 년? 2년. 이제 2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받으면 3년 체크해요. 공장 3년. 다만부터 줄 잘 거 지어야 되니까 다만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되는 공장이면 2년 그거 지우고 근데 그거 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칙 2년인데 다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은 2년 그 글자 지우라고. 앞에가 2년인데 뒤에다 2년을 또 쓸 필요가 없잖아 이제. 애초부터 2년이 허가받고 2년. 공장은 몇 년? 3년. 농지에서 허가받은 공장 없다니까 그런 거 이제. 그거 없어요 이제. 그냥 공장 농지든 뭐든 하여튼 2년. 허가받고 몇 년이요? 2년. 공장 몇 년이요? 3년. 그렇게 하라고.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1기간 내에 착수했으나 그 말은 2년, 3년 내에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책이 없는데. 앞에 페이지에 줄 거 나타나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어디 있는가? 자꾸 왜 1년 말할 거 없는데 앞에 페이지에다 줄 다 꺼놓고 넘어왔어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한다. 공장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기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신고시효. 얘도 중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신고 1년.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가 신고가 안 맞았죠. 원래는 맞았는데 1년이었는데 허가가 2년으로 바뀌니까 신고는 2년 안 바뀌어서 신고는 그래도 아직 1년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허가만 바뀌고 신고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건축복합 X, 6번 안정관리 예치금 6월 달에 거의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498페이지 7번 안전평가 X, 499페이지 8번 허가신고 변경은 6월 지금 할 등이 하니까 500페이지 9번 매도 청구 중요 매도 청구입니다. 앞뒤는 뭐 제가 써줬나요? 푼트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네요, 여기서. 9번 매도 청구, 공유지분 매도 청구, 허가받은 건축주는 이게 앞에 말은 어디 가버리고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써? 9번의 매도 청구는 뭐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하려면 대전제 조건이 원칙이 대지 소유권 확보예요.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허가 신청. 소유권 확보에 허가 주는데 예외 미확보해도 허가해 줍니다. 미확보해도 허가해 줍니다. 원칙은 소유권 확보해야 건축 허가해 주는데 미확보해도 해주는 경우가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했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없더라도 어쩐다? 허가해 준다. 근데 단 분양 목적인 쓰지 말고 그냥 듣기만 유약지 보면 다 있으니까 어차피 5월달부터는 유약집으로 하면 유약집 보면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냥 들어요. 단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반드시 소유권 확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집합건물.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 땅 하나를 몇 명이 소유해요? 16명이 공동 소유합니다. 건물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몇 명은 찬성하고 몇 명은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허가받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공유자 수 80% 이상이 동의하고 공유자 수 80% 이상 여기다 곱하기 0.8 얼마 나옵니까? 8일은 8, 6, 8에 48 몇 명이요? 13명이 동의하고 동의한 자, 이 동의자 지분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되면 일단 뭐는 해준다? 건축 허가를 해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미확보한, 동의 못하네. 미확보, 그럼 뭐 했다? 동의 안 했다. 걔들은 사사건건 반대할 거니까 어쩐다?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윗말이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9번 매도 청구는 자, 다시 설명. 자, 허가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단 미확보해야 된다. 2개. 자, 첫 번째. 사용 수익할 권한만 있으면 미확보된다. 단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확보한다. 두 번째, 집합건물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면 공유자 수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의자 지분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되면 일단 허가해 준다. 그러면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면 되는데 매도 청구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파세요. 이게 매도 청구. 나에게 파세요. 얼마 줄 테니까 파세요? 시가의 매도 청구.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이상 협의한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쩐다? 소송 제기해서 찾아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페이지 맨 밑에 공유지분 매도 청구입니다. 1번 건축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자를 체크합시다. 시가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체크합시다. 3개월 이상 협의다. 3개월 이상 협의. 준용 매도 청구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 집합건물법. 매도 청구에 관한 일반법은 누구한테 배우라? 원장님한테. 민법에서 한다.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일반법이니까 그 법을 준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10번은 소유자 확인이 곤란. 몇 명이 반대하면 만약에 갑이 나는 거부 그럼 어쩐다고요? 팔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갑이 어디 있냐? 이게 몰래 행불 어디 있다고? 모르겠다고. 전국을 대성을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시문에 2번 이상 광고하고 30일 이상 기다리고 존말할 때 나오라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야 30일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저 건물은 매도 청구 대상 대지 건물을 보고 허가권자가 감평사를 정해줍니다. 예. 건축주가 투입하면 감정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감평사 지정해 줄 테니까 걔들 2명이 가서 감정평가 해오면 그 금액을 법원에 동탁하고 쓸고 사업하면 된다고. 이게 10번인데 10번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도가 주택법도 똑같이 있는데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한 번도 안 나와요. 9번은 잘 나오고 매도 청구 간단히 얼마 준다? 시가.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아주 간단해요. 11번 맨 밑에 11번 건축허가 제한 등 중요. 건축법 건축대선 반드시 나와요. 또 좀 밑에 해야 될 용도 변경도 반드시 나와요. 또 건축허가 제한 등도 넘기기 뭐 넘기냐고. 건축허가 제한 등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아예 세 군데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이 반드시 나옵니다. 건축허가 제한 등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면 그자가 허가권자보다는 레벨이 위가 돼야 돼. 위가. 최소한 허가권자보다는 높아야 얘들한테 야 허가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가 누구는 알 수 있으니까 얘들의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얘보다는 높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1번은 누가 나오고 국장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다 잡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하지마 라고 말하니까 시장이 어제 허가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착공하지마 라고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니까 타이틀이 건축허가 제한 등 그잖아요. 등 그러면 거기는 착공 제한될 때 착공 제한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합니다. 1번 국장이 제한합니다. 국장은 주급이다.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다. 국토관리 필요하다 인정하면 첫 번째 국토관리,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주무부 장관이 요청.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위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 요청하면 허가권자 하거나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요.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제한하라고. 두 번째, 각 부 장관이 요청한다고.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26회시에 뭐가 나왔냐? 국토부 장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없는 게 X입니까? 교육감은 뭐가 아니라고? 장관이 아니라고. X. 자, 2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주권이다. 지역계획,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자기 쫄병이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나 이미 허가한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제 건축의 심인데 국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가가 판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 듣고 줄 거예요. 주민 의견 정치하고
주민의 경청하고 건축연의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에 제한기간, 이건 암기하시고 2년 1년, 제한기간 2년 해야 돼. 연장은 1회 1년, 연장은 1회 1년. 그 다음에 5번 제한내용 통보, 국장이나 특별시광시 도지사가 허가착공 제한했으며 왜 한다 목적, 기간은 얼마다, 건축 용도는 뭐다, 대상의 위치는 경계는 몇 년, 상세히 정해서 체크합시다. 허가권자한테 통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가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 제한한다, 왜 한다, 몇 년 한다, 어디다, 뭐다, 허가권 알려주면 그 사실 허가권자가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6번 해제 문제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허가 착공을 제한했으면 제한했다는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해요. 국장한테 보고. 보고받은 국장이 봤을 때, 야, 그거 너무 심하다, 지나치다 판단하면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풀어! 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한기간 2년, 1년 이거 빼고는 나머지 거 속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그것만 딱 잡으면 틀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요. 6번 가설 건축물 거의 출제 안 되니까 6월 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507페이지 2번 이제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서 1번 설계 착공, 1번 설계 대상 X, 508페이지 통째로 X, 509페이지 3번 건축물 착공 6월 달에 완전 얘는 10년, 20년 가면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6월 달에 밑에 큰 2번 시공감리 X 아예 안 나와요. 510, 511X, 12X, 13X, 14, 15 다 했습니다. 16 허용오차 이런 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와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와요. X. 자, 그 밑에 4번도 X, 517X, 518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옛날에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 옛날에는 준공검사를 했다가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축법은 사용승인합니다. 사용승인.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그것도 6월 달에. 절대 중요하잖아요. 520페이지 6번 건축통계 X, 21페이지 X, 22X, 23페이지 건축물의 유지관리, 1번 유지관리 10년 되면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정상점은 안 나와야 돼. X, 24X, 25X, 26X, 27X, 28, 27X X 했다고 막 책에다 막 이렇게 무슨 열받듯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이 책 들고 가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책만 보려면 대문자 X표시 해가지고 누가 보게 되면 소장님 그거 뭡니까 그 X가 그거 나중에 뭐라 하는 그러니까 X표시 밑에 페이지에다 살짝 써서 X 그래야지 지금 너무 심하게 X표시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528페이지 2번 용도 변경 반드시 나오는데 용도 변경 문제 나면 솔직하게 여러분들 1분 내에 못 풀어요. 2분 걸려서 한 문제 풀면 손해예요. 손해. 용도 변경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1분 넘어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40문제가 나오면 어느 거를 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거를 취하고 버릴까 이 취사 빨리빨리 해줘야 돼. 얘는 풀고 버리고 이 선택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욕심내서 붙잡고 있으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풉니다. 단언컨대 공법은 내가 40문제 다 읽고 40문제 다 풀면 단언컨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40문제. 내가 40문제를 읽고 40문제를 풀고 100% 떨어집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풀 수 있는 사람, 이 책 들고 가도 못 풀어요. 왜요? 책에 없는 게 많아요. 10문제 정도는 책에 없는 게 많다고.
한 번이라도 배웠어야 어디서 나온 줄 알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책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배운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7월달 문제 풀이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 공법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빼고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 문제 풀이하면서. 용도 변경은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2분 걸려도 풀어야 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얘가 2분 걸리면 나머지 거 한 문제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온 것은 해결하고 잠시 쉬고 용도 변경부터 다시 합시다.